다음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 이재명 일가 겨눈 칼날, 이재명 회담 카드로 돌파구입니다. 경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대표 아들은 불법 상습 도박과 함께 같은 기간 성매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아들이 마사지 업소 후기글을 올린 건 맞지만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다라면서 부인을 했고요. 공식 네.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에 대해서 좀.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드님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입시 관련 의혹들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좀 선제적으로 정면 돌파에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아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자 부모된 입장에서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이 대표의 아들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또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아들 소환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입장과 어떤 반응은 내놓지 않고 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 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 표적 수사를 좀 꼬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무도하고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면서요. 이 타겟을 딱 정해놓고 털어서 나올 때까지 지금 하는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한다는 이 의도가 있는 수사로 보인다면서 네. 이 강도 높게 이번 수사를 좀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그 아들까지 다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유호정 기자 이 과거 권력이죠.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정책이랄까요? 이것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무조정실 점검 결과가 나왔죠. 문재인 정부 네. 시절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비리 액수가 2천억 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네. 윤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개탄스럽다라면서 전 정부를 직접 겨냥했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감사기도 했는데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이 미니 태양광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고 네. 이 보조금을 받은 뒤 많은 업체가 폐업을 했다라는 감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라는 오, 입장을 네.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본인도 이 대선 과정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누가 해먹었는지 보자. 정권이 바뀌면 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까지 듣고 오시죠.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권 정권이라는 게 자기들 끼리끼리 해먹는 패거리 정치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한 저 태양광이니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그리고 이 세금 뜯어낸 돈으로 재정 투자하게 되면은 다 친여 자기네와 유착된 업자들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원전 한다고 해서 전기값 올라가게 해놓고 우리 산업 경쟁력 떨어뜨리고 태양광 보조금 누가 받아갔는지 아마 다 드러날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모욕, 망신 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이 곤혹스러운 일이 좀 터질 때마다 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뭐 일단 윤 대통령이 후보 때 했었던 얘기를 보니까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의원님, 윤 대통령이 곤혹스러울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게 윤건영 의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뭐 낮은 지지율 이거를 우리 탓하면서 지금 돌리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인 건데 동의하셔요? 네, 뭐 그런 측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사실은 네.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 바뀐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왜 저를 뽑아주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세를 더 끌어모으는 역할을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워낙 뭐 지금 낮은 상태에서 자꾸 고착되는 그런 그 상황이니까 네. 핵심 지지층이라도 빨리 끌어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도 조금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도나 이런 쪽에서 별 관심이 없더라도 핵심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분노했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면 네. 적어도 그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편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이제 판단, 정치적 판단도 지금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 탓으로 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최장 제가 보건대는 집권 이후 6개월 정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한이 거의 다가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핵심 지지층에 대한 어떤 소구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적폐청산이란 이 이름으로 전 정권에 대한 또 조사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각종 조사가 수사가 또 본격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김영 기자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하려면 국회 허락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의 법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을 저희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감사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 감사를 하기 전에는 네. 국회 이 소관 상임위에 검찰 이 감찰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요. 네. 미리 좀 승인을 받고 감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 문재인 정부 때 각종 문제를 이제 좀 감사를 다시 하려고 하자 네. 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걸 좀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의 이 감사원장 출신이죠.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 이 민주당이 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에게도 미리 보고를 하거나 감사 계획서를 내는 일은 절대 없는데 네.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정말 많았음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이번 이 개정안 발의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사실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국회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굉장히 네.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의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의원의 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본인이 감사원장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정부의 비리나 이런 거 많았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도 또 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감사원이 뭐 예를 들어서
전 정부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국민 권익위도 그렇고 오늘 뭐 KBS 감사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4대강 감사라든가 아니면 자원외교 감사 뭐 여러 가지 감사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감사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때부터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국회 산하로 끌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때도 의원들이 추진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근데 국회로 가져오면 만약에 다수당하고 대통령하고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정쟁만 더 남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사원의 기능 중에 두 가지가 회계감사하고 그다음에 직무감찰하는 직무감사예요. 근데 회계감사는 국회에서 예산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예산 결산하는데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회계감사만 국회로 갖고 오고 직무감사는 현재 감사원 체제로 두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대안까지 사실은 나왔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개헌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이 너무 치우친 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반발의 목소리로서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나 그 좀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얘기가 들어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에 의해서 감사완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선정적인 표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지금 뭐 감사원이 감사원의 역할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도 뭐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원이 감사원의 역할을 잘 했는지 여부와 감사원의 존립 근거의 또 독립성을 얘기를 하는 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으로 지금 번지다 보면 유호정 기자, 어쨌든 여야가 함께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대표 제안 모아봤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대표 임명 직후 SNS를 포함해서 그제 기자간담회까지 5번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자회담을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원회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의 자체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영수회담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사실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거부 입장에 거듭해서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플리바게닝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는 논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여야가 지금 교집합을 찾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다자회담도 좋고 영수회담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일단 좀 만나서 좀 악수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